아, 정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일단 얘기를 좀 할게. 일단 시기는 2부 내용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우로스 테마극장 끝나고 그 이후 스토리 끝나고, 이게 메인 스토리 말하는 거죠. 그 2부가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테마극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는 있었어요. 완화제용 공봉한 극장, 아니면은 떡밥 무진장 끓이는 극장, 크게 두 가지로 갈 수 있었는데 뭐 이걸로 간 것 같습니다. 이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존재도 우리가 흔히 이제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미로도 약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거울이 없으면은 거동이 일단 불편하잖아. 교주에 이제 부축이 없으면 계속 굴러다닌다고도 얘기를 했고, 생활에 이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뭔가 형상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형의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미로도 그중 하나죠. 아우, 그분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안 되잖아. 이제 불편함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면에서 약간 미로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큼 그 사람을 알 수 없듯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무언가가 그 사람의 일상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세상에는 생각보다 미로처럼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일상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테마극장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했던 게 있어요. 거울의 정령이다, 유령일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트리컬에서 말하는 유령과 정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령과 정령과는 좀 달라요.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원래 정령이 있었고 유령이 어둠의 정령이에요. 그러니까 정령이 있고 어둠의 정령이 있었는데, 지금 유령 대빵인 CAD가 어둠의 정령 안 간지난다, 이거 유령으로 바꿔라 해가지고 유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네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령은 물질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에서 기인해요. 반면에 유령은 추상적인 관념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서 거울이라고 하면은 물질적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정령이에요. 뭔가 좀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 정령이.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연물, 자연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에서 기인한다 였는데, 아르코 같은 경우는 포도의 정령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래 오케이 했어. 이제 얘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모든 게 꼬입니다. 시저가 나타나요. 가위의 정령이에요. 얘가 나타나면서 뒤집어집니다.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저 가위의 정령? 말이 돼? 자연물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 그때부터 물질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뮤트 같은 경우도 정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정보가 정령이 될 수 있느냐, 정보는 유령 아니냐 이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정보는 정령이 맞아요. 왜? 정보는 엄연히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메모장도 정보예요. 근데 이 메모장이 뭔가 생각이라던가 뭔가 정신이라던가 그런 데서 이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1, 이진법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정보들도 있죠. 어쨌든 확실한 건 정보는 물질적인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뮤트는 정보의 정령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적으로 혼란을 겪죠. 내가 정령? 유령? 소리를 다 읽어보고 나니까 정체성적 혼란을 겪을만 했다고는 봐요. 왜냐면은 미로가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거울에 남기고 간 마음들이 모이고 모이면서, 그 잔상들이 모이고 모이면서 형성이 됐어요. 내포한 의미, 그 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유령이라고 할 수 있어. 그건 추상적인 관념이니까. 이 혼란 자체가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화난 미로랑 그냥 미로가 이제 싸우죠. 나는 정령이야, 나는 유령이야. 이 스토리 짤 때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시점이에요. 시점. 처음에는 1인칭에서 했어요. 미로 1인칭에서. 이 미로 1인칭으로 한 덕분에 미로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게 와닿아. 왜냐면 미로가 말을 하는 거니까. 미로가 그렇다고 말을 하고, 미로가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거를 다 내가 보는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미로의 속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교주 시점으로 바뀌어요. 그때는 미로의 정체성을 찾는 조력자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생각하고, 이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해가지고 우리 전문가인 시온 선생님도 만나고, 모모 선생님이랑 액티비티도 하고, 막 비구드 선생님이랑 과일 따기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애가 점점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큐였어. 이게 다큐였는데 나중 가면은 솔루션 프로그램이 된 거야. 전환이 너무 매끄럽게 돼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비일상적인 일을 반복하면 마법이 발동된다고. 그 애슈르가 약간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 이런 생각도 들은 게, 미로가 내 갈래
갈래로 나뉜 게 이 때문 아닌가. 사실 거울이라고 해서요 와장창 쨍그랑 하면 한다고 이제 나눠지지 않거든 사실. 왜냐면 거울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비일상에서 기인된 뭔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뭔가 마법이 발동돼가지고 그렇게 내 갈래로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게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였어요. 이 때문에 교주 만났잖아. 정체성을 찾음. 세계평화. 세계평화. 이 비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미로는 더 이상 떼굴떼굴 안 굴러다녀도 되고, 친구 사귀고 싶은데 사귀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체성을 찾았어. 세계평화가 이루게 됐단 말이야. 제 생각입니다. 단순히 제 생각인데 뭔가 떡밥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저는 미로가 거울이라는 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뭐 쨍그랑 하면은 나눠진다 막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왜냐면은 그게 정말로 거울이라서 일어나는 거면 앞으로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런 설정은 감당이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비일상적인 무언가가 간섭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되게 감명 깊은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슬픔 나도 함께 할 테니, 분노 미로 또 흡수할 때 이게 뭐냐, 자기 자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분노 미로가 나 개빡쳐, 나 삐뚤어질 거야, 나 세상 다 부숴버려야지 막 이러고 얘가 그냥 나댄 게 아니라 얘도 나름 이유가 있었잖아요. 분노 미로의 양식은 뭐였냐면은 억울해 이거야. 사람들이 안 알아줘.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고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 얘네가 계속 나를 유령이라고 매도하고 나를 계속 괴담이라고 매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러잖아. 이럴 바에 진짜 유령 된다. 니들이 먼저 시작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유령 달라 하잖아. 그냥 이런 건 나빠,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미로는. 우리 미로가 얼마나 마음씨가 비단결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이 사실 어리광이라던가 그런 약간 좀 안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는 굉장히 솔직한 감정이에요. 물론 그게 이렇게 발산이 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일이죠. 우리 미로가 정체성을 찾으러 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로가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거 이제 장난도 치고 부딪히면서 유령 생활 방식이거든요. 유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장난치는 거랑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뭔가를 느꼈냐면, 제가 미로는 정령과 유령의 모습을 둘 다 갖추고 있다. 정령과 유령의 모습을 둘 다 갖추고 있으면 사실 퍼펙트예요. 왜? 정령은 너무 떠있어요. 너무 옳은 일만 하려고 하고 너무 규칙만 따르려고 하고 조화를 반드시 수호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게 딱딱딱딱딱 맞춰있단 말이에요. 정령은 외부 간섭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디서 만약에 뭐가 어그러져 이러면 바로 무너지거든요. 얘네가. 유령은 혼돈이에요. 혼돈. 케오스예요. 케오스. 지들끼리 막 장난치고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야 친구끼리 장난도 치는 거지 이러면서 막 부딪히고 장난치고 막 이래요. 얘네는 외부 간섭을 안 받아요. 대신에 지들끼리 무너져요. 미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정령의 이런 딱딱 맞춰진 자신의 자아를 확고히 하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은 그런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려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느냐? 이게 분노 미로의 모습이야. 분노 미로를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둘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비구드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웃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비구드가 이런 말을 해요. 슬픔을 이겨내고 누군가가 내 열매를 맛있게 먹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게 인생 아닐까? 고통도 있지만 그 뒤에 분명히 뿌듯한 모습도 있고, 비구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자신의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 고진감래 그 자체의 인생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난 그래서 비구드가 이번 화에 정말 멋있었어요. 난 평상시에 저 비구드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비구드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 화에는 진짜 억바 하나 없이 멋있었어요. 인생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다. 그리고 또 감명 깊었던 게,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트리컬은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거를 시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재밌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피키 같은 경우도 있고, 벨라가 얘기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뮤트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얘기 미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 되게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얘기할 것들도 많고, 이번 이제 테마 극장 고점을 주고 싶다. 총평은 이렇습니다. 어수선할 수 있는 시기에 고은 한 걸음 내딛었다. 적당히 봉봉한 얘기. 그렇다고 해서 뭐 떡밥으로 버무려지지도 않아. 정말 적당한 이야기였다. 근데 적당해서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화 정말 좋았다. 정말 좋은 이야기였어.